네, 안녕하세요. 참지 말고 법으로 풀자. 일상 밀착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화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저라는 사람이 왜 이런 화난 사람들이라는 서비스를 하게 됐는지 그런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난 사람들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하기에 앞서 저의 경력을 이제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법시험 등수가 꽤 괜찮아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검토위원으로 이제 3번 정도 들어가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앞선 그 왜 고시 합격하고 이런 거 해?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고시 공부했어. 이렇게 답하고는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굉장히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창의적인 일이 뭔지는 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분명히 아는 게 아니고 뭐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법대 가서 판사나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이렇게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공부를 해서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또 법대를 가니까 주변에서 다 고시 공부를 하길래 그냥 저도 이제 분위기 따라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조금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이렇게 법조인으로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좀 이런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어떤 교수님께서 너 미국에는 그 변호사 출신 CEO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변호사가 되고 나면 너한테 더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 가슴에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뭔가 자격을 따고 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 고시 공부의 끝이 단순히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큰 가능성,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지겹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된 분들은 핵심 지표라는 말을 되게 지겹게 듣고 지겹게 사용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법연수원의 핵심 지표는 시험 성적, 시험 성적, 시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원에서의 시험 성적이 법조인으로서의 전체 인생을 결정하는 되게 큰 요소이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고시 공부할 때보다 연수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시험 성적이라는 핵심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수원 때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그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요. 제 자랑이기는 하지만 제가 연수원에서도 성적을 좀 잘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바로 법원에 임관이 될 수 있었는데요. 로스쿨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판사가 바로 될 수 없고 이제 법원에 가려면 재판연구원이라는 지위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판사와 거의 유사하게 그냥 재판부에 소속돼서 이제 재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작성하고 판결문 초고도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웠던 부분이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특히 양 당사자가 심각하게 다투는 사안에서는 그 내가 올바른 결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경력이 20년, 30년 된 제가 모시던 판사님들도 그런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말 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거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깊게 이해하고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는데요. 창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설정하고 또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더 맞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법원에서 집중한 게 법은 평등한데 법의 이용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창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저희 화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인데요. 이 목표 중에 하나에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멀다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대로 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상대방과의 힘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혼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지고 지위가 강화돼 협상력은 높아지고 또 증거가 모여 이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둘 이상에게 공통된 모든 이슈에 대해 함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민형사소송만 떠올리시는데 민형사소송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들이 있고 저희는 이것들을 통틀어 편의상 공동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사건을 기획해도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걱정이고 또 사람들이 제출한 정보와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다시 전산화해야 하는데 이 사무 작업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참 막연합니다. 이렇게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고통, 사람들을 모아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변호사가 겪는 고통. 흔한 사람들은 이 고통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법대로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흔한 사람들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들이 입력한 정보와 증거 자료는 자동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따로 전산화 사무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위임장과 같은 꼭 필요한 법률 문서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공동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비약적으로 절감됩니다. 이런 화난 사람들 서비스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폭발적인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데 정말 적극적인데요. 국민청원은 답변을 받기도 어렵고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난 사람들은 국민청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화난 사람들은 변호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하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은 2분의 1 가까이 감소하면서 변호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는 데 정말 적극적입니다. 기존의 법률 서비스의 밖에 있던 그런 영역들을 법률 서비스 시장 안으로 들여오는 화난 사람들은 이런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필요를 반영하듯 지난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공동소송은 모두 화난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대진침대 라동검출 사건 손해배상이라든지 BMW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런 손해배상 민사소송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전에는 함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와디즈 같은 큰 기업들의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해져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이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그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의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의견들을 분석해서 변호사가 의견서의 형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대학교에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각 대학들에 대해 그 온라인 강의의 관리 실태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기존에는 우리가 쉽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화난 사람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실제 8만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화난 사람들을 통해 이런 법적 절차에 참여해 주셨고 화난 사람들 플랫폼 이용자 수는 이제 14만 6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이분들은 일상을 유지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장면을 전환해 보면 법률 서비스는 모객 수임 수행 종료의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상담 중개 플랫폼이 모객을 담당하거나 비대면 간소화 법률 서비스가 수행의 일부에만 관여했던 것과 달리 화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모인 사람들이 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법률 서비스의 전 여정을 함께한다는 데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여정을 함께하며 저희는 각 단계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모객 단계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그 타겟에 맞는 홍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수임과 수행 단계에서는 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해 변호사가 공동소송에 드리는 사무 부담을 더욱 감소시키고 또 챗봇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문의 처리를 자동화해 양쪽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공동소송을 넘어 절차나 쟁점이 공통된 개별 법률 서비스에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저희는 화난 사람들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소송을 비대면 자동화하는 것을 정착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별 법률 서비스에서도 도입해 변호사들이 개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간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화난 사람들은 현재 7명의 풀타임 팀원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채용 중인데 이런 홍보도 해도 되나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퍼포먼스 마케터 채용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원들 그리고 저에게 관심 있으신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몰라서 어려워서 불이익 입는 사람 없도록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대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